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앵커 박명석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FOMC가 지나갔고요. 다행히도 훌륭하게 이 정도면 선방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좀 나왔던 것일까요? 우선 연준은 25bp를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보여줬고요. 물론 온고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과연 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인지 어디가 마지막인지 최상단에 대한 힌트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실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것조차 예상했다는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Q&A가 진행되는 시간에서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 탄력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장중에 2% 넘어가는 급등 랠리를 결국 시연해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크게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계속 똑같은 말을 늘어놓는 것을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연준도 시장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확인을 해야 될 지표들이 ISM 제조업 PMI라든지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조금 확인하면서 연준도 결국에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에 한 번 더 신뢰가 좀 갔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다 모아서 오늘 정말 알차게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굿모닝 글로벌 함께 하시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들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클로징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FOMC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세무사님 FOMC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FOMC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예상대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4.75% 기준금리가 형성이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성명서에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논조를 가지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노동시장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는 아직까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노동시장이 잘못될 수 있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제한적인 입장을 그런 어떤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하려고 언급을 계속 했고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 역시 이제 FOMC 그 성명서처럼 연준이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제 목표했던 게 5.25%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FOMC 성명서 초반에 발표될 때는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였어요.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3월에 이어서 5월까지도 이게 또 인상이 되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기관마다 굉장히 다르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견해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좀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빠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다 반대로 또 올라가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밤에 정말 획기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파월이 정말 한 단어를 썼어요. 그 한 단어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급등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이걸 지난해에 이 단어를 썼다면은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그 좀 둔화되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난해에 썼으면은 아마 굉장히 시장이 출렁거리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얘기했던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은 경기 침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겠지만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물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될 수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해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나스닥은 급등하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 끌어올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결국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연준이 어차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표치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기를 고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다들 뭐 기술주 나스닥 같은 게 2% 이상 더 빨리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오늘 FOMC 회의에서 정말 제가 2015년도부터 맨하탄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 교육이나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늘 놀라는 게 이 미국 연준의 의장들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정말 대단히 위대한 것으로 또 새삼 그렇게 느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도 또 여러 개 발표됐는데 이제 고용 데이터들은 조금씩 이렇게 엇갈렸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ISM이나 S&P 글로벌 쪽에서 제조 PMI를 구매 관리자 지표로 발표를 했는데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 침체가 그래도 오기는 오겠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왜냐하면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재고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예상치보다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이 뭐냐를 봤는데 산업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결국은 소비가 감소한다,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확산되면서 유가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좀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 이제 스냅이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14%나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10% 정도 하락해 있고요. 그리고 AMD가 지금 13%나 급등을 했어요. 장중에 한 9%, 10% 상승하다가 이제 FOMC 결과 나오면서 13%, 14%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불안하지만 그래도 30에서 50% 비중으로 대형 기술주 안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주도주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안 가지고 있으면 억울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거 있죠. 약세장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적극적인 매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수익이 이렇게 급등해서 났을 때는 수익 실현 현금으로 반드시 전환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기술주 실적 발표 오늘 밤부터 또 이어지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매수를 진입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수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담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완벽한 수익이다 생각하면은 앞으로 전략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이제 담배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커요. 왜냐면은 배당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알트리아 그룹, 우리가 이제 말보로 담배 아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이 8% 이상의 시가 배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 또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메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조금씩 수익을 장중에 좀 줄였어요. 매 올라갔던 거를.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다음 이제 또 나오는 게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밤이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정말 많은 기업들, 특히 대형 기술주들, 애플, 구글, 아마존, 퀄컴, 이 회사들이 다 발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뭐 일라이릴리나 머크, 메이어까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다만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약주지만 조금 테스트기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성장성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한유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항공 부품 등을 생산하는 미국의 전형적인 제조업체인데 이 회사도 19%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소비재인 에스티로더가 수익이 한 50% 감소 크게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또 가격을 또 낮춘다 그랬는데 이게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특히나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 이 회사 이 차량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수익이 130%나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또 기술주들 실적 이어지니까 이 부분도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세무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0.25%포인트 금리 인상 예상대로 단행이 됐지만요.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관건이 됐죠. 결국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0.02%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1.05%, 나스닥이 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것이 좋을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은 네. 과연 어떤 종목 짚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 밤에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틀거나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 텐데 이제 오늘 밤에 실적 발표가 전망이 되고 있죠.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8.6%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의 동일 매장 판매가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이제 궁금해하는 거를 우리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사실 카페인 함량이 102mg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회사랑 경쟁사랑 비교해 보면은 절반도 안 됩니다.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325mg 들어 있거든요. 근데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2배예요. 그러면은 카페인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2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타벅스를 향하고 있다. 이게 이 회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소비자들의 행동입니다. 소비자들의 행동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연평균 28%의 성장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성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중국 상하이에는 커피숍이 스타벅스가 1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타벅스가 상하이 이 도시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16 쪽으로 비중 확대로 계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제표 보더라도 재무 구조가 지금 또 움직이는 거 보니까 중국이 폐쇄됐다고는 하는데 2020년도 빼면 계속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2019년도를 금방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 중국이 폐쇄됐는데도 커피는 다들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달러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부진했지만은 올해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될 거다. 그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코로나 안정세가 유지가 된다면 하반기에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기대치를 계속해서 넘어서는 이런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요. 지금 매물대 부담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전고점 접근하면서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데 그래도 20일 이평선하고 50일 이평선 골드크로스 나면서 중기 상승 추세가 당분간은 유지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래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이클을 봤을 때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상승 탄력이 남아있다, 여력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면 볼린저 밴드 이격이 상한선과 하한선 이격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이거는 상승을 하긴 하는데 그 추세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반기에 조금 상승 추세가 조금 둔화되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하반기에 중국 경제 회복되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0 언저리 가격은 충분히 긍정적인 가격이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주목해봐야 할 종목으로 스타벅스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밤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